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정사상 이런 청문회가 또 있었던 걸까요? 지난 24일부터 시작돼 무려 3일간 진행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역대급 망언과 도발, 그리고 미제출 자료 230여 건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마무리됐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과연 이런 자를 어떻게 추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만 들었는데요. 여기에 무자격 함량 미달의 부적격자가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져야 하는 걸까요? 끝없는 이 정부의 막장 인사와 국정 운영은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를 보는 듯한데요. 과연 누가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미디어 산업이 공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 위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공적 가치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의 토론과 협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위안부가 강제적인 것이었냐 자발적인 것이었냐 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자유주의적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급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기회주의적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5.18 폄훼글에 좋아요 누르고 지적하니까 좋아요 연자제라고 말하는 사람, 세월호를 폄훼하는 사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주적 사고, 민주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후보, 유럽에서 19세기에 쟁취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후보, 뭐 때문인지 특정 방송사 MBC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입으로 중립을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빵과 와인으로 대표되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하여 제출하겠다는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용으로 썼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 말바꾸기, 모르쇠, 이중잣대, 극단적인 편파 답변 태도, 이런 분이 앞으로 중립적으로 일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2008년 MB 정부가 들어선 지 종군기자 이진숙이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는 3일 동안의 청문회 동안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기회주의적 출세주의 외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나 치러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화의 여왕에서 방통위원장이 웬 말이냐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이 후보자가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며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불성실함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맹비판했습니다. 결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오후 10시쯤 마무리됐는데요.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3일차 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대전 성심당과 서울 나폴레옹 제과점 등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전날 빵집 포인트 적립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제가 포인트를 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제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에게 반발을 샀습니다. 그 빵을 구매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 캡처한 화면과 함께 1월 8일에 또 다행히 그 법인카드를 써서 제가 대신에 사라고 법인카드를 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저기 포인트까지 입력을 해서 얼마의 빵을 구입했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어제 1월 8일 빵집에서 결제하셨 포인트 적립했다. 그리고 그 증거까지 찾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저희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그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또 긴급하게 의사진행 발언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법 규정과 이에 대한 해석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인카드로부터 파생된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할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판결 나와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포인트 적립은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제 개인 명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자의 가족 혹시 지인의 명의로 하셨습니까? 회사 명의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해당 명의를 가진 당사자 혹은 후보자가 적립된 포인트로 혹시 사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주 가는 빵집 그 나폴레옹 과자점 좋아하시던데 나폴레옹 과자점에 혹시 사용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8번이나 긁으셨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만약에 적립했다면 이것도 사적 유용입니다. 이 빵집 말고 다른 빵집들 대전에서도 있고 뭐 뚜레쥬르도 있고 다른 결제에서도 혹시 포인트 적립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었습니다.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MBC 시절에 대전 MBC 사장 시절 총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이미 2,600여 건이고 사용 금액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포인트 적립하고 사용하신 건이 하나도 없다고. 5억 7천이요? 네. 총 MBC 시절과 대전 MBC 네, 사장 네. 시절까지 다 하면 네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인트 적립은 제로입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빵집 포인트는 본인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유리해서 제출하겠다는 증빙 자료였는데 우리가 그 자료를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는데요. 과방위는 이날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총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이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는데요. 과방위는 27일 대전 MBC를 찾아 이 후보자가 사장 재임 시절 쓴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역시나 이 후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자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해도 되는 걸까요? 29일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물론 100%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하지만 또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또 하나의 기록이 만들어질 전망인데요. 이진숙 씨는 가장 단시간에 방송통신위원장에서 탄핵된 인사로 기록될 겁니다. 저희들한테 네, 청문회 왜 벌떼처럼 일어나 하냐고 보십시오. 법화 검증 왜 하냐고 물으셨을 때 막 분노가 치밀러 올랐지만 참았어요. 못 막는 줄 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시겠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침없는 폭주를 대한민국 누가 막겠습니까? 잠시 세워보려고 곳곳에서 있는 힘 없는 힘 모아서 그나마 민심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못 막는 거 압니다. 그래도 왜 할까? 스스로도 묻고 또 물어봐요. 이렇게 부적격인데도, 이렇게 바닥인데도 이 윤석열 정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임명하고야 만다는 그 오만함과 무도함을 국민께라도 알리고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법도 통과 못 시킨다고요? 통과는 시키죠. 효력을 발생케 하지 못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위법적인, 위헌적인 상황을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 위헌적인 권력 행사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두려고 이 무모한 짓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MBC 지킬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거 잘 압니다. 못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적어도 해고의 칼춤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에게 이 공영방송사를 맡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5년짜리 정권,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 어쩌면 그것보다 더 빨리 권력을 잃을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를 이 권력을 상대로 국민만 믿고 이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